학교 마치고 오면 똥과자 만들어줄 테니 오빠랑 얼른 와. 알았지? 그 말에 여동생은 배시시 웃으며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그렇게 저와 여동생을 다독여주곤 하셨어요. 우리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막내 고모는 공부가 더 하고 싶다며 타지로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어머니 두 분, 여동생과 저, 아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어머니하고만 주무셨어요. 우리는 작은 어머니가 잠자리를 봐줬습니다. 그러다 가끔 우리가 어머니랑 잘 때면 아버지는 작은 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내 당신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눈이라도 좀 붙여요. 미안하구려. 어머니는 겉으로 내색 안 하셨지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면 그때서야 바느질감을 손에서 물리셨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 외에 큰 걱정거리는 없었어요. 여동생과 저의 재롱에 세부는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지런한 세부는 해마다 가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벗어난 우리 집은 이대로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여동생이 국민학교 4학년쯤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논일을 하시던 중 경운기가 논둑에 뒤집혀 그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충격받고 식음을 전폐하며 한동안 자리 보존했습니다. 무심한 사람 어떻게 살라고 이리 일찍 가시는지. 저 어린 것들이라 우리만 남겨놓고 가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눈가가 짓무를 만큼 울음을 토해내시고 작은 어머니와 우리가 기죽어 있는 모습에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장이 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고모로부터 아버지가 일궈낸 재산을 지켜야 했고 두 여자가 아이들을 돌보고 농사를 지어야 했으니 정신이 없었지요.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우애 있게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저에게 항상 작은 어머니가 너의 친엄마라고 일러줬지만 그래도 전 작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작은 어머니는 저의 이런 태도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듯 했습니다. 너 편한 대로 하라면서 늘 허허거리며 웃으셨죠. 학교에서 애들한테 놀림받다 보니 한동안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것이 이해 안 되었지만 배 한 번 안 곪고 등 따숩게 자랐으니 이만하면 잘 자란 것 아닌가요? 거기다 대학 다닐 때 남들 다 했던 아르바이트도 한 번 안 하고 공부만 했으니 남들에 비해 호사스럽게 자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분 어머니의 정성으로 저는 대학 다니면서 공부만 한 덕에 취업이 쉽게 되었습니다. 여동생도 별 어려움 없이 진학해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지요. 저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하고 나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제 가정사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자리를 전전했지만 제 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저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한 여성분을 만나며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빨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어요. 제 여동생도 저처럼 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가정사가 이렇다 보니 쉽사리 수긍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여동생은 30대 중반쯤에 제 짝을 찾았습니다. 우리 남매가 남들보다 끈끈한 것은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가족사 때문에 알게 모르게 토가리를 해서 그런 거라 여겨집니다. 힘겹게 우리가 제 짝을 다 찾고 나니 어머니 두 분만 시골집을 지키셨어요. 남들은 수군거렸으나 그래도 연세 드시고 의지할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이 자식된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다툼도 없었고 맛있는 것을 해서 나눠 드시며 서로 먹으라고 챙기셨죠. 그러다 장날이 다가오면 동생 오늘 장날이니까 어여 준비하게. 자네 좋아하는 장국에 막걸리 한 잔 사줄 터이니 바삐 갔다 옴세. 형님 저 만두도 먹고 싶어요.
사거리 고기만두가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이처럼 정답게 장날에는 같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 의지한 채 힘든 농사일을 손에서 안 놓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자식들 먹이는 게 낙이라며 손수 지으신 농산물을 여동생과 저에게 주기 위해 바리바리 장만해 놓으셨어요. 한 번씩 시골에 다녀오면 마트 갈 일이 없을 정도로 골고루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두 분은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큰 회사 다녀도 그건 큰 집 종살이여. 한 살이라도 적을 때 시작하는 게 좋아. 아들, 이 어미가 농사 열심히 지어 보태줄 테니 걱정 말고 해. 이처럼 제가 뭘 하든 두 분은 묻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절 위해 그렇게 오붓하게 지내시던 중 작은 어머니께서 고관절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알아 누워만 계시다 거동을 못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노구를 이끌고 작은 어머니를 간병하셨어요. 간병인을 불러주겠다는 우리의 청을 거절하시고 손수 작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작은 엄마는 다른 사람 손 타는 거 싫어해. 내가 아니면 아무나 마음을 안 줘. 꼭 애기 같아서 내가 마음 놓고 미워도 못했지. 에휴, 불쌍한 사람. 어머니의 그런 간병을 받으며 작은 어머니는 어느 날 잠이 든 것처럼 돌아가셨습니다. 해맑은 모습으로 세상 시름 다 내려놓고서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가셨죠. 어머니는 작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서 혼잣말처럼 자네 다음 생에는 한 남자를 나누어 가지지 말고 우리 각자 좋은 사람 만나서 따로따로 살아보세. 편히 가시고 박복한 내게 좋은 아들 남겨줘서 고마우이. 어머니는 그렇게 작은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제 친어머니였지만 평생 농사일만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하시던 힘쓰는 일은 다 도맡아 하셨지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큰 어머니는 집안에서 저와 여동생을 걷어먹이고 집안 살림을 사시며 학교에 일이 생기면 쫓아오시고 하셨습니다. 나름 두 분의 손발이 딱 맞아서 그 긴 세월을 순탄하게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안쓰러워 제가 모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한사코 거부하시며 시골집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는 걸로 하고 어머니 혼자 시골집에 머무르셨죠. 여동생과 번갈아 가며 매주마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뭘 말하려 하는지 몰랐습니다. 딱히 아픈 데도 없어 보였고 거동도 잘 하시는데 제 눈에는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말하길 어머니와 같이 장에 갔는데 눈에 초점을 잃은 채 한참 서 계시더래요. 엄마, 무슨 생각해? 가만히 한 자리에 서서? 글쎄다, 여기가 어디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동생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특하신 분이 치매가 왔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는지, 왜 하필 우리 어머니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싫다고 해도 당장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건 고마운 아내의 동의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약을 드시고 매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니 급격한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서서히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치매가 오셨다고 했지만 최근 기억에 있어 가물가물해 하실 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머니 그대로였죠. 그래서 어머니가 온종일 집에 계시는 것이 무료해 보여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가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려 활동하시니 매일매일 어린애들처럼 준비하고 기다리셨어요.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우리 어머니같이 얌전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잘 따라오는 분이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잘 적응하니 치매가 완화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타러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그렇게 서서히 진행되던 치매가 중증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저렇게 얌전하고 평상시와 별다를 게 없는데 그런 말을 하셨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시고 그걸 잊고 싶어서 치매에 걸렸는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어머니를 주간 보호센터에 보냈는데 그곳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꼭 좀 와달라면서 어머니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을 마치고 곧바로 거기에 갔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그곳에 새로운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르신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어머니가 과격한 행동을 보여서 보호자인 저를 부른 거였죠. 그 할머니에게 어머니가 달려들며 야, 이 잡거사! 너 여기 왜 왔어? 여긴 네가 올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거친 말을 하거나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얼떨떨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보호자가 데리고 갔다며 내일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다시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할머니만 보면 어머니가 사납게 달려들어서 다른 곳에 계신다며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너무 놀라서 정말 제 턱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돌아가신 제 친모, 즉 작은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아니, 멀리서 보면 정말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작은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신 걸로 단단히 착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 작은 어머니와 친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만나면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평생 욕 한 번 안 하신 어머니가 사납게 변하는 걸 보고 전문가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르신은 작은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셨다고 하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본인의 남편을 중간에서 가로채 갔다는 그런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 건강하셨을 때는 그러한 감정을 꽁꽁 숨겨둬서 발현이 안 되었지만 치매라는 망각의 병을 앓고 있으니 무방비 상태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르신을 계속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론 우리 어머니가 깊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픔을 얼마나 꽁꽁 싸매고 계시다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니 풀고 싶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에서는 그 할머니만 보면 갑자기 사나워지는 어머니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어요. 치매 특성을 살려 두 분이 안 만나거나 서로 안 보이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대처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치매 걸리신 분들은 오로지 전진하는 한 방향만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를 닮은 그 할머니를 항상 어머니 뒤에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어머니가 예전처럼 얌전하게 생활을 잘한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어머니의 병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쓰라리게 합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하니 멀리 살던 막내 고모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반가워서 꼭 껴안아주니 어머니는 왜 이제야 와, 내 딸.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 염이 혼자 두고 멀리 가지 마. 알았지? 이리 온. 그리고서는 꼬깃꼬깃 숨겨둔 돈을 꺼내 고모 손에 쥐어주더군요. 막내 고모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니, 아니 엄마, 아프지 말어. 내가 자주 엄마 곁에 와 있을게. 엄마 손잡고 엄마 좋아하는 꽃 구경도 같이 가자. 응? 초점 없는 눈으로 막내 고모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옆에 있던 저와 아내는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동생이 찾아와서 엄마라고 부르면 누구냐고 나는 아줌마 같은 사람 잘 모르는데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며 칼같이 끊어내서 여동생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어머니 기억 속의 막내 고모는 모진 세월 편들어주던 가슴 속 딸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씩 어머니가 저한테도 가끔 아버지로 착각하시는지 갓 시집 온 새색시로 돌아가서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어요? 어머니의 기억 속의 아버지가 아닌 듯 손으로 자꾸 만져보시더군요. 그리고는 어렴풋이 기억나는지 눈가에 이슬이 비쳤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그리우신 듯 저를 보며 예전으로 돌아가 꿈속을 헤매고 계신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예쁜 치매에 걸려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고왔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 망각이라는 늪으로 매일매일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놓네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제 곁에 머물러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우릴 알뜰살뜰 돌봐줬지만 앞으로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실 동안 화인처럼 남겨진 그 상처를 다 도려내고 남은 여생 좋은 기억만으로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전국에 치매 가족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나날의 연속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